이제 환자를 진료를 하게 되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신 할머니도 있고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남자지만 혼자 남으신 할머니들은 그래도 자기 관리를 좀 잘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남자 할아버지들은 혼자 남으면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관리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잘 빨래된 옷을 입는다던가, 그리고 뭐 잘 씻는다던가, 그리고 제대로 잘 챙겨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진료실을 찾은 중년 이상의 남자분들 중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변을 봤는데도 시원치가 않고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던가, 아니면 소변을 봤는데 또 조금 있다가 또 화장실에 또 가고 싶어진다던가, 그리고 때로는 소변을 다 본 줄 알고 옷을 올렸는데 남은 소변이 조금 새어나온다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질환이 있어서 몸이 나빠진 경우도 있지만, 이런 중년 남성의 고민의 대부분들은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밑에 있는 일종의 생식기관인데요. 크기가 한 밤톨만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액을 이루고 있는 액의 한 3분의 1 정도를 전립선 액이 만들어내고, 거기에 또 남성 호르몬도 생산하고 있는 일종의 남성의 생식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주변 요도라든가 조직들을 압박하게 돼서 앞서 말한 소변의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은 조금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전립선의 퇴행성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조직들은 젊을 때는 그 경계가 샤프하고 딱 정해져 있고 탄력적인데요. 이것이 퇴행성 변화를 보이게 되면 이게 좀 커지고 늘어지고 그 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근육들을 봐도 그렇죠. 젊고 운동을 많이 한 분들의 근육들은 아주 샤프하면서도 탄력 있고 부드러운데, 나이가 먹으면서 근육들도 뻣뻣해지고 뭔가 볼륨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푸석푸석해지고 탄력도 자꾸 줄어들고 그렇게 되죠. 이런 변화들이 똑같이 전립선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은 또 전립선 암과는 좀 다른 질환입니다. 일종의 전립선 암이 악성 종양이라면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 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의 크기가 커질 뿐 전립선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어떤 암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가 전립선 암으로 간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도 드시는 분들도 많고 좋다는 것도 많이 하시는데요. 비대증 문제를 전립선에 국한시켜서 보지 마시고 내 몸이 전체적으로 나이가 먹으면서 퇴행성 변화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관절의 문제가 됐던 내부 장기의 문제가 됐건, 퇴행성 변화를 우리가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그 부분에 필요한 영양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차도 기름이 있어야 가고 우리도 밥을 먹어야 움직이잖아요. 모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그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가 공급이 될 때 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분으로 가는 혈행의 순환을 개선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립선 같은 경우는 우리 몸통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가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으로 그 부분으로의 순환이 떨어지기가 쉽고, 이것이 노화와 맞물리면서 좀 더 순환의 저하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의 기능이 빨리 퇴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한 부분의 퇴행성 변화는 그 주변을 둘러싼 다른 부분들과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마치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만 볼 것이 아니라 아래 다리라던가 이쪽 허벅지라던가 허리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 것처럼, 전립선도 그 전립선을 둘러싼 주변의 다른 구조물들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분들에게, 물론 제가 한의학적 치료도 하지만 앞서 이제 말한 대로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순환을 개선해 주는 이런 방법의 치료도 하지만, 생활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권하는 편입니다. 일단 식생활에서는 제가 권하는 음식들은 토마토,
그리고 콩으로 된 음식, 그리고 녹차입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라이코펜 성분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데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같이 먹는다던가 열을 가해서 먹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에게 생들기름을 권하는 편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잘라서 소금 아주 조금 뿌리고 생들기름 위에다 드레싱으로 뿌려서 먹거나, 아니면 토마토를 김치찌개에 넣어서 끓여 먹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한번 끓여 먹어 보시면 알겠지만 김치찌개에 토마토를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콩이죠. 콩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많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또한 강한 항산화 물질로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식사들을 하시면서 토마토, 콩, 그 다음에 녹차, 이 세 가지를 좀 더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붉은 고기, 그리고 술과 담배를 좀 금하시길 권하는 편입니다. 붉은 고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어떤 염증도 만들어내게 되고요. 또 가끔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전립선 비대증이 증가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식단들이 서구화된 그런 경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붉은 고기와 어떤 과음하는 것, 그 다음에 흡연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는 편이고요. 생활에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자주 많이 걸어야 어떤 하지로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립선의 퇴행성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천히 깊이 호흡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깊이 호흡하는 것은 어떤 호흡의 압력이 아랫배까지 떨어짐으로써 어떤 순환들을 내부에서 가장 저부,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천천히 깊이 호흡하는 것들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들이 있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립선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 조직을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좀 강화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여성의 요실금이라던가 남성의 요실금, 어떤 대변이 조금씩 실수하는 그런 경우에도 쓰게 되는데, 이런 케겔 운동을 통해서 주변 근육들도 같이 강화시켜주고, 이런 운동성을 통해서 전립선으로의 순환도 개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깊이 호흡하면서 그 호흡의 리듬에 맞춰서 골반 저부에 어떤 근육 운동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충분히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에서는 토마토, 콩, 녹차를 기억하시고요. 먹어서는 해로운 것으로는 붉은 고기, 그 다음에 술과 담배를 좀 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깊이 천천히 호흡하고 잘 걷고, 그 다음에 골반 저부를 수축과 이완하는 운동을 하시면 아무래도 전립선이 퇴행하는 것들을 좀 더 늦출 수 있고, 또 이미 비대증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화되는 것도 예방하고, 또 그 기능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